잡아놓고 안 움직이게 잡아놓은 거고, 얘 풀면 더 많이 흔들거려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철근이 있고 콘크리트가 부어져야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뼈가 서 있고 합판이 붙어서 못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해야 하나의 덩어리가, 벽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창을 뚫어놓고 와서 실측을 하러 온 방식이라면 처음부터 지정되어 있는 창 사이즈에 맞춰서 구조를 짜는 방식. 그럼 그 창을 사와서 꽂는 거죠. 네. 물론 콘크리트와 목조의 강도를 놓고 비교한다면 당연히 콘크리트가 높습니다. 나무 막대기로 콘크리트를 때렸을 때 나무 막대기가 부러지지 그 콘크리트가 깨지진 않거든요. 근데 강도만 높다고 해서 꼭 강한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유리가 강도는 높지만 잘 깨지듯이 그런 어떤 자재의 특성에 맞는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당겼을 때 얼마나 늘어나서 버틸 수 있느냐, 눌렀을 때 압축의 힘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강도 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목재가 가지는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힘에 대해서는 확실히 콘크리트보다도 강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3층 정도의 규모의 집을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면적을 놓고 봤을 때 같은 양의 콘크리트와 같은 양의 목재를 놓고 비교한다면 목재가 더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총 길이가 5m인데 그 5m를 버티기 위한 구조가 2x12 하나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시면 두 개가 조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 더 떼서 또 구조를 더 강하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끝과 끝에는 저런 철물을 써서 못의 힘으로만 버티는 게 아니라 철 구조물까지 같이 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지진이 났을 때 이 목재가 이 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해주는 철물입니다. 저런 철물들도 다 구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보강해주는 방식들이 기본 모듈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잘 지켜서 하면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가 됩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도 내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내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철근이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양의 기둥보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지어오던 경량 목구조 방식이라든지 일본식 중목구조나 뭐 여러 형태의 인증된 그 방식의 목조주택들은 이미 예전부터 기본적인 룰만 잘 지켜도 내진 6 이상의 그 기본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집중해서 받는 곳에 벽이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 글루램이라는 공학 목재를 쓰게 됩니다. 굵은 원목을 하면 뒤틀림이나 터짐이나 휘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버티기 위해서 일반 목재가 아니라 이런 공학 목재가 들어가고, 이쪽의 벽체는 3층의 바닥 힘까지 다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루램 2장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개의 보가 혹시나 지진이 났을 때 뒤틀리거나 이탈이 되지 않도록 볼팅을 통해서 또 구조력을 높여놨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세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시공하다 보면 좀 더 많은 힘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을 진행하는 그 시공사의 노하우에 따라서 조금 더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수치적으로 명확하진 않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더 줄여서 괜찮다라고 일을 하진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 철 구조 보강들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편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긴 자재 회사, 목자재 회사의 그 대표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보면 더 구조력을 높이기 위한 그 자체적인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같은 목재인으로서 반갑다라는 칭찬해주고 가셨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다른 재해가 왔을 때 얼마나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감안해서 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소위 목조주택은 100년 주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100년 동안 지진이 한두 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줘야 목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해서 100년 주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10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자연재해나 지진 이런 현상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진정한 100년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친환경 주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자재를 생산해내기 때문이에요. 사시는 분한테 가장 좋죠. 인체에도 무해하고, 아까 들어오시면서 좋은 향기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목재는 허물고 난 뒤에도 폐기가 용이합니다. 어차피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석회석을 고온에 구워서 분쇄를 해서
만드는 게 시멘트이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또 탄소가 배출되게 되는 거죠. 목조주택에 들어가는 구조용으로 쓰는 목재들은 그런 목재 선진국들의 철저한 조림 사업에 의해서 벌목이 이루어집니다. 나무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숲을 가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곳에서 벌목을 하면 이 지역은 30년 동안 벌목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지역에서 하고 다음 지역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된 숲 조성 사업을 통해서 벌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목조주택이 갖고 있는 탄소 배출의 양은 상당히 낮고요. 오히려 숲 조성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넘버 2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구조용 목재는 넘버 2입니다. 구조용 목재 등급이 있어요. 넘버 3, 넘버 2, 그다음 넘버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J 그레이드가 있어요. 넘버 2의 기준에 적합한 목재들은 구조용 목재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국 임산물 협회에서 목재가 이렇게 지나갈 때 감별사들이 감별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인증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J 그레이드 등급의 스터드를 썼어요. 아무래도 스터드는 제일 중요한 구조부거든요. 특히 하중을 집중해서 많이 받는 외벽체는 저희가 J 그레이드를 늘 갖다가 많이 썼고요. J 그레이드를 쓰냐 안 쓰냐로 저희한테 계약을 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모든 구조재는 거의 캐나다에서 거의 전량 수입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부 쪽이라든지 굵은 나무, 곱게 자란 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강도를 갖고 있는 목재를 1등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등급의 나무에는 옹이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2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옹이 개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3등급 같은 경우는 구조용으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J 그레이드는 사실은 뭐 등급과 관계없이 1등급 혹은 2등급인데 그 일본으로 수출되는 재팬 그레이드의 약자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목조주택을 오랫동안 지어왔고 그만큼 좋은 나무를 써서 구조를 하는 걸 제가 일본을 가서 보고 왔어요. 2등급 이상의 목재만 써도 KS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전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나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구조의 벽체는 그런 좋은 목재를 써서 좀 더 정확한 치수의 집을 지을 수 있고 좀 더 구조적으로 더 안정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집의 본질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의 목적이나 뭐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가족의 그 살아가는 어떤 그 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이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막 법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집을 팔 수 있을까요? 이 집은 얼마에 팔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 그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는 사실 제가 몰라요. 네. 하지만 이 집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시는 건축주분들 만나서 삶의 어떤 그 쉼과 관련된 그런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심의 주택은 언제부턴가 아파트나 뭐 빌라, 원룸, 뭐 다가구 주택 이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생각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 같은 데를 보면 도심 안에 있는 주택지에 또 주택을 많이들 짓고 살고 계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도심과 가까운 곳에 주택을 한번 지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페이스하우스라는 그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제가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방향성에 맞춰서 이름을 SHNT로 다시 바꾸게 되었는데요. 스페이스하우스 앤 타운의 약자입니다. 도심 안에 똑같지 않은 집이지만 거기에 사는 건축주들의 어떤 삶은 똑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쉼에 집중할 수 있고 똑같이 공간에 만족할 수 있는 각각의 집이지만 하나의 타운처럼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겠다. 그리고 집을 이루는 요소에서 건축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미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요소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좀 더 건축주에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타운이라는 개념 안에 건축 분야에 힘을 썼던 스페이스하우스가 SH 인테리어, SH 퍼니처 이런 협력사들과 함께 그런 집합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로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름을 SHNT로 짓게 되었습니다.